여기 거지 봤는데 아니에요. 당장 나가세요. 명동식당 주인 박영자의 이 한마디에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문 앞에 서 계셨는데 손님들은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고 명품으로 치장한 한 여성은 더러워 죽겠네라며 노골적으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식당에 들어와요? 진짜 민폐네. 최수진이라는 그 손님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그 거지였던 노인이 고급 정장을 입고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다시 나타났을 때 식당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드립니다. 더러운 거지가 감히 우리 식당에 들어와. 당장 나가. 명동식당 주인 박영자가 노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지르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대성그룹의 김철수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새벽 5시 명동식당에 불이 켜졌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한 건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묵묵히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식당 주인 박영자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박영자의 구박이 시작되니까요. 민지야, 설거지 다 했어? 아직도 안 끝났어? 네, 곧 끝납니다. 민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민지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지는 매일 이렇게 일했습니다.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쯤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경희 할머니였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도 된장찌개 드실까요? 그래, 민지야. 고맙구나. 민지는 경희 할머니께 국을 조금 더 많이 담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셨거든요. 민지는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영자는 그런 민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야, 민지야. 국 왜 그렇게 많이 퍼줘? 그렇게 하면 우리만 손해야. 죄송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민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배달 청년이 물을 달라고 하면 시원한 물을 챙겨줬고 어린아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웃으며 새 숟가락을 가져다 줬습니다. 민지 씨, 항상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드세요. 민지는 이렇게 모든 손님에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는 달랐습니다. 박영자는 손님의 옷차림을 보고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명품을 입은 손님에게는 극진히 대했지만 평범한 옷을 입은 손님에게는 무뚝뚝했습니다. 오후 3시쯤 민지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일했기에 배가 고팠지만 민지는 물만 마셨습니다. 직원 식사도 돈을 내야 했거든요. 민지는 조금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민지야, 쉬지 말고 청소해. 저녁 손님 올 시간이야. 박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일어나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밖은 어두워졌지만 식당 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민지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9시 민지는 남자친구 준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난 괜찮아. 민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민지는 준호가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이라서 좋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었으니까요. 주말에 만나자. 맛있는 거 먹자. 응, 좋아. 민지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밤 11시 민지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박영자는 민지에게 오늘 일당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일도 새벽에 와.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민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넓은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최근 한 여성분과 교제 중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서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어떤 여성인가? 명동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강민지라는 분입니다. 올해 31살이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비서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나? 도련님께서는 저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도련님은 여전히 신분을 숨기고 작은 회사 직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철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진실된 사랑을 원했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여성에 대해 더 알아봤나? 네,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다지 좋게 대하지 않지만 민지 씨는 불평 없이 일한다고 합니다. 철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철수도 한때는 가난했습니다. 거리에서 구두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철수를 무시했습니다. 더러운 옷차림 때문에 식당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철수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지.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네. 직접 확인하신다고요?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성이 진심으로 준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언젠가 밝혀질 준호의 신분을 노리는 건지 확인하고 싶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거지로 변장하겠네. 예? 거지로요? 비서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철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지. 내가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여성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걱정 마. 옛날 생각도 날 것 같고.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그 시절을 다시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철수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뜨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이제 명동식당으로 가보지. 철수는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천천히 명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 준호의 선택이 옳았을까? 명동에 도착한 철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철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철수는 그런 반응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명동 식당이 보였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외관도 평범했습니다. 철수는 식당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는데
식당 문이 열리자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저게 뭐야? 한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했습니다. 잠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자였습니다. 박영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거지 받는 데 아니에요. 당장 나가세요. 박영자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긴 식당이지 무료급식소가 아니에요. 명품 핸드백을 든 최수진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최수진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늘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더러워 죽겠네. 왜 이런 데 들어와요? 최수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수저를 내려놓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말 안 들려요? 나가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민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 민지야, 너 미쳤어? 박영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이십니다. 모셔야죠. 저런 거지가 무슨 손님이야? 박영자가 소리쳤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철수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철수는 민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물과 밑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박영자가 뒤에서 노려봤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지가 주방으로 향하자 박영자가 붙잡았습니다. 아, 저 사람한테 음식 주면 돈 받을 수 있겠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라고? 박영자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민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음식 주세요. 내가 돈을 낸다고? 아, 참나. 박영자는 혀를 차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수진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저런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네. 식욕 다 떨어져. 최수진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런 사람은 복지관 가야지 왜 여기 와요? 사람들의 험담이 계속됐지만 철수는 담담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따끈한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민지는 국밥을 철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민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고맙소. 철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민지가 자리를 떠나자 박영자가 다가와 민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 민지야. 너 정말 내 돈으로 저 사람 밥 사주게. 네. 왜? 왜 내 돈을 저런 데 써? 그냥요. 배고파 보이셔서요. 민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박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여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철수를 살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채워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다 줬습니다. 철수는 국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밥보다 더 따뜻한 건 민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진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철수는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지의 선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동정심인지 말이죠. 식사를 마친 철수가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시오? 나는 돈도 없는 사람인데. 철수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내가 거지처럼 보이지 않소?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민지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고맙소. 덕분에 따뜻한 밥 먹었소. 철수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다음에 또 뵈어요. 철수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내 급여에서 식대 빼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철수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성은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낯선 사람을 도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명동식당에 다녀왔네. 어떠셨습니까? 강민지라는 여성, 특별하더군.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으로는 부족해. 며칠 더 가봐야겠네. 계속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민지의 선함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본성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다시 명동식당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영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요? 어제도 왔잖아요. 박영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 자리에 앉으실래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래요? 어제처럼 국밥 하나 주시오. 네, 금방 가져올게요. 민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자가 민지를 붙잡았습니다. 야, 또 내가 돈 내게? 매일 이럴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낼게요. 민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여튼 내 맘대로 해. 내가 뭐라 해도 소용없겠네. 민지는 다시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철수 앞에 놓으며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계란도 넣어드렸어요. 드셔보세요. 철수는 그릇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계란이 하나 더 들어있었습니다. 민지의 배려였습니다. 고맙소. 천천히 드세요. 민지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철수는 국밥을 먹으며 민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지는 모든 손님에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특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최수진이 또 식당에 왔습니다. 최수진은 철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진짜 민폐야. 최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님, 여기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민지가 최수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최수진은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민지 씨, 저런 거지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요? 돈이라도 받아요? 아니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이해가 안 되네. 저런 사람한테 돈 쓸 거면 차라리 나한테 잘하지. 최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민지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철수가 일어서자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민지가 작은 핫팩 하나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놀라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왜 주시오? 밖에 추우시잖아요. 이거라도 들고 가세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핫팩을 받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핫팩이었지만 철수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맙소. 아니에요. 또 오세요. 철수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핫팩이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핫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의 선행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명동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민지는 변함없이 친절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밥을 사주고 핫팩을 챙겨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철수는 비를 맞으며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민지는 철수를 보자마자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비를 맞으셨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지는 재빨리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철수의 머리와 어깨를 닦아줬습니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신하네. 강민지는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야. 그럼 이제 정체를 밝히시겠습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철수는 다시 명동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영자가 민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잠깐 이리 와봐. 박영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지는 주방에서 나와 박영자 앞에 섰습니다. 네, 사장님. 너 요즘 매일 저 거지한테 밥 사주지? 박영자가 철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가 돈 내고 사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넌 돈이 어디 있어? 내 월급이 얼만데? 박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10대 다 빼는 거 알지? 내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박영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저런 사람한테 내 돈을 쓰는 거야? 내가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 아니에요. 그냥이요. 그냥이 뭐야? 박영자가 손을 휘저으며 화를 냈습니다. 최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말이 맞아요. 민지 씨, 정신 차려요. 저런 사람 도와봤자 당신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요.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맞아. 거지한테 밥 사주면 뭐해. 계속 얻어먹으러 올 텐데. 저런 사람은 복지관 가야지 왜 여기 와. 사람들의 험담이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야, 당장 저 사람 내보내. 박영자가 명령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뭐라고? 박영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이세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주인이 누군데 감히. 박영자가 민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지는 아파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철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지가 박영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영자는 민지를 밀쳤습니다. 넌 오늘부터 월급 반으로 깎는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영자는 혀를 차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도 국밥 드실래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민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소?
당신이 손해를 보는데. 철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인데. 철수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힘들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민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철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최수진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민지는 재빨리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최수진은 민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한심하네요. 저런 거지한테 신경 쓸 시간에 제대로 된 손님들한테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철수는 국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지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철수가 일어서자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도 오세요. 민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민지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요. 철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놀라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곧바로 손을 놓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밖에 나온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아주 괜찮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비서는 철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강민지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여성이야.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지.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함이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히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 더 이상 저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없어.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명동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모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내 여자친구 민지 씨 말이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민지를 아시나요? 그래, 알지. 며칠 동안 지켜봤어. 네. 준호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좋은 사람이더구나. 내가 인정하마.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민지 씨에게 제대로 인사해야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거리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명동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내일은 진짜 모습으로 올 예정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추웠죠? 민지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네요. 따뜻한 걸 드려야겠어요. 민지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민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함께 작은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민지가 핫팩 2개가 든 봉지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놀라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또 왜 주시오? 밖에 계실 때 추우시잖아요. 손도 녹이고 주머니에도 넣고 하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철수는 핫팩을 받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요. 철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철수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민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민지는 웃으며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철수는 국밥을 먹으며 민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희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경희 할머니는 민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지야, 오늘도 잘 있었니? 네,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드실까요? 그래, 고맙다. 경희 할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철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은 요즘 자주 오시네. 네, 요즘 매일 오세요. 민지야, 내가 저분 도와주는 거 내가 다 봤어. 참 착하구나. 경희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단다. 내가 특별한 거야. 경희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철수가 일어서자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가세요. 핫팩 꼭 쓰시고요. 고맙소. 당신 덕분에 매일 따뜻하게 지내고 있소. 철수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건강하세요. 철수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핫팩이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핫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가진 게 별로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진정한 선함이었습니다. 비서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내일 준비해주게. 네, 회장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경호원들과 함께 가겠네. 그리고 준호도 데려오게.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민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준호야, 내일 민지 씨를 만나러 가자. 네, 아버지. 근데 민지는 제가 재벌이라는 걸 몰라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민지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 신분을 알게 돼도 변하지 않을 거다. 정말이요? 그래, 내가 확인했어. 철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월급도 반으로 깎였고 사장님과 손님들에게 구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밥 드시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 민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날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전 11시 명동식당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지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최수진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활짝 열리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야?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자도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민지는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품위가 넘쳤습니다. 민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바로 며칠 동안 자신이 도와주던 그 거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이?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자와 최수진도 입을 벌린 채 그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비서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크게 말했습니다. 대성그룹 김철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말에 식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대성그룹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경제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네, 대성그룹? 박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그 노인분이셨나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며칠 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민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영자가 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저희 식당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박영자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박영자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며칠 전에 나를 내쫓으려 하지 않았소? 그건요. 제가 몰라 뵙고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최수진도 급히 일어나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최수진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극진히 대접해봤자 소용없소. 당신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소.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영자와 최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는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지 씨, 며칠 동안 정말 고마웠소. 당신의 선함을 확인할 수 있었소. 확인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준호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준호야? 너 왜 여기? 민지야, 미안해. 사실 나는. 준호가 말하려 할 때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지 씨, 이 친구는 제 아들입니다. 대성그룹의 상속자이지요. 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준호가 당신과 진심으로 사귀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소.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말이오.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지로 변장하신 거예요? 그렇소. 사람의 본성은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니까. 그리고 당신은 진심으로 나를 도와줬소. 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요. 아니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요.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왔소. 철수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내가 복이 많소. 철수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께서도 아셨어. 민지는 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영자와 최수진은 그 광경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소. 철수의 말에 박영자와 최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경희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축하한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좋은 일이 생긴 거야. 할머니. 민지는 경희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경희 할머니는 민지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철수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지 씨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게. 그리고 이 식당은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되네. 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놀라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나를 도와줬소. 이건 당연한 보답이요.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더 고맙소. 철수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수 회장은 약속대로 민지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철수 회장의 축복을 받았기에 두 사람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민지는 준호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민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철수 회장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더 기뻐. 철수 회장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편 명동식당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거지 행세를 하며 식당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영자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정말 최악이야. 맞아. 저런 식당은 절대 안 가.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명동식당은 한산해졌습니다. 박영자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민지 말을 들을걸. 박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명동식당은 몇 달 후 문을 닫았습니다. 최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회장을 무시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최수진을 비난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더니 꼴 좋다. 맞아. 재벌 회장을 거지 취급했다며? 최수진은 동네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경희 할머니는 민지를 자주 만났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병원비를 보내드렸고 명절 때마다 찾아뵀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할머니가 정말 기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께서 응원해 주셨잖아요. 민지와 경희 할머니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진심 어린 관계였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민지에게 청혼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서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나와 결혼해 줄래? 준호가 반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민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신부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가 철수 회장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기에 철수 회장이 민지를 인도했습니다. 민지야, 행복하렴. 철수 회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지는 준호에게 인도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분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부부가 될 것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철수 회장은 민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지야,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가난했던 나를 차별하지 않고 도와줬지.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내가 특별한 거야. 철수 회장은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너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아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민지와 준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준호는 대성그룹에서 일하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철수 회장은 가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나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 뭔가요, 아버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말이야. 맞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 회장도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지와 준호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철수 회장은 손녀를 무척 아꼈습니다. 우리 손녀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단다. 철수 회장이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가끔 명동을 지나갔습니다. 명동 식당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곳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결국 모든 게 잘 됐네. 민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합니다. 민지의 선함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